자, 4번 문제는 천천히 풀어볼 테니까 잘 한번 봅시다. 자동차 A랑 B가 반대편에서 출발하거든? 자, 그 다음에 속력이 A는 V'이고 V'을 안 준 거예요. B는 V야. 자, 그 다음에 9VT0만큼 떨어진 기준선 P와 Q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통과? 그러면 기준선 P와 Q를 서로 반대 방향 동시 통과니까 당연히 얘도 평균 속력 똑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평균 속력이 같아야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가겠죠. 모르겠다 이제 됐고, 자 0에서 4t 초 동안 A와 B는 각각 등가속 운동을 하는데 봐라, B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래요. 그럼 얘보다 계속 빨라지겠지. 야 근데 너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봐. A의 처음 속도를 안 줬어. 근데 처음부터 t0초까지 평균 값이 2.5v입니다. 이 V는 이 V랑 같은 값이에요. 상수값이. 이러면은 A가 속력이 느려질 거 같냐 빨라질 거 같냐? 느려지겠지. 아 근데 이 새끼들아 그래프를 그리라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 되냐 이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당연히 내려가야 돼요 이거. 자 그럼 그래프를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 한번. 잘 봐. 문제에서 4t0까지 하니까 자 깔끔하게 풀어봅시다. t0, 2t0, 3t0, 4t0. 자 이렇게 되고 처음 속도를 몰라요 지금. 몰라도 처음 속도 몇 분인지 몰라. 근데 0에서 t0까지 평균 값이 2.5v입니다. 평균 값은 0에서 t0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려갈 거야 분명히. 그럼 t0까지 내려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봅시다. 여기부터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게 몇 분인지 모른다고. 여기에 중간 값이 2.5v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돼야 돼. 평균 속력의 뜻은 전체 시간의 중앙값에, 시간도 중앙값에 요렇게 만나야 돼요. 다시 얘기해줄게. 평균 속력일 때의 시간은 중간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 그냥? 자, t0를 합시다. V로 할게. 평균 속력 얼마야? 중간 속력 2분의 V죠? 그때의 시간이 2분의 t0예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나왔을 때 시간도 전체 시간의 중앙값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평균 속력일 때 시간은 2분의 t0입니다. 맞지? 자, 그 다음 0에서 4t0까지 평균 값이 V야. 그럼 지금 여기가 2.5V니까 뭐 V 좀 되겠죠 뭐. 난 모르겠다. 그냥 V라 할게. 근데 4t0까지가 V면은 이때 V가 딱 됐을 때 그때 시간이 몇 T야? 2T. 자, 그럼 2T일 때가 V야. 자, 그러면 잘 봐.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의 삼각형으로 가속도 뽑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축이 얼마니? 2분의 3T.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Y축이 얼마야? 1.5T니까 1.5V. 2분의 3V네. 아, 가속도는 T0분의 V입니다. 물론 음의 가속도예요. 맞지? 자, 이걸 어려워하면 안 되는 거야. 너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지점으로 삼각형 뽑아내가지고 가속도 구하는 건 엄청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 요렇게 나오면 이제 빨리 봅시다. 항상 어떻게 보냐면 처음 속력과 마지막 속력을 모르지. 거기에 중간 값이 2.5V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시간도 여기에 중간 시간이구나. 아, 2분의 t0 초일 때가 얘다. 똑같아. 0에서 4t0까지의 평균 속력이 V다. 그러면 중간 2V 때까지의 2T죠. 2T0 초까지의 평균 값에 대한 2T0일 때의 속도가 V다. 야, 그럼 이 가속도의 뜻은 뭐니? T0 초마다 V만큼 빠져야 됩니다. T초마다 V가 줄어야 돼요. 근데 T초만에 V가 줄어든다는 거는 2분의 T0만큼 2분의 T0일 때는 몇 V가 줄어야 돼? 2분의 V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이 몇 V였을까? 3V입니다. 3V여야 2분의 T0 만에 2분의 V만큼 줄어야죠. 이해돼? 자, 오늘 수업은 심화 문제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각각 문제 풀이법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풀이법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이런 풀이를 모르면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해야 돼요. 어떻게 푸는지. 암기하는 건 의미 없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땐 내가 이렇게 대입해 줘야겠구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생겼다. 3V로 출발했는데 T초마다 V가 줄어요. 근데 마지막에 4T까지 가야 돼.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돌아갔다는 거네. 3T까지 3V 줄어야죠. 자, 그럼 4T 되면 몇 V냐? 마이너스 V죠. 결론. A라는 새끼의 운동은 3V로 출발해가지고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룩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V가 됩니다. 알겠어? 자, 이제 가속도 뽑아냅니다. 가속도는 아까 한 대로 A의 가속도가 T0분의 V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A가 B의 2분의 3배래. 그럼 B의 가속도 그대로 풀면 되겠죠? B의 가속도는 A보다 2분의 3배니까 2T0분의 3V입니다. 이게 B의 가속도예요. 자, 그럼 B 거 그래프 그리면 끝났잖아. B는 처음 출발했을 때 속도가 얼마야? V. 근데 2T초 만에 3V씩 빨라집니다. 전체 시간이 몇 T초야? 오케이. 그러면 몇 V 됐다? 6V가 빨라져야 되는 거니까 7V.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B는 쫘라라라라락 가다가 4T0 만에 7V까지 갑니다. 요게 이 문제의 끝이에요. 자, 기억 봅니다. V'이 3V다. 맞습니다. 처음 속도 A의 처음 속도 V'이 3V. 니은 보기 4T0초일 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8V래.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 방향이 같으면 얘 거, 제 거 빼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면 얘 거랑 얘 거 대화하는 거예요. 4T일 때는 방향 똑같습니다. 그럼 7V에서 V를 빼면 상대 속도 6V입니다. 니은 보기 틀려요. 상대 속도 6V예요, 6V. 디귿 보기 2T0초일 때 A와 B는 스쳐간다. 야, 지금 2T0일 때 스쳐가?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물론 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2T0까지 요 면적, 2T0까지 요 면적 각각 구해. 구한 다음에 얼마가 나오냐? 9VT0 나오면 만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A랑 B가 떨어진 처음 거리가 9야, 9. 근데 A가 얼만큼 오는지 모르겠고 B가 얼만큼 오는지 모르겠는데 A의 이동거리랑 B의 이동거리를 합쳤을 때 9VT0가 나온다면은 서로 스쳐가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A의 이동거리랑 B의 이동거리를 각각 구해가지고 여기 면적 2T0까지 면적과 2T0까지 면적 구한 다음에 합친 게 9VT0면 맞아요. 맞아. 이게 면적을 구하면은 빙신이야. 빙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0에서 2T0까지의 평균 속력에다 시간 곱하면 거리잖아요. A 거 해봐. 평균 속력 얼마냐? 우리는 알아야 돼. 왜? 2T0가 V야. 처음이 3V야. 중간 속도 얼마야? 2V야. 평균 속력이 2V예요. 면적을 왜 구하고 앉아있어? 2V에다가 2T. 요게 이제 면적이에요. A가 간 거리. 자, B가 간 거리도 그대로 합시다. 자, B는 가속도가 얼마였냐? 2T0분의 3V죠. 얘의 의미가 뭐니? 2T초 만에 3V씩 빨라져야 돼. 그럼 2T 만에 3V가 빨라지니까 마지막 속도 얼마야? 4V네. 그럼 중간값 찾을 수 있잖아. 그게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이 얼마야? 2.5겠죠? 두 개 더하면 5잖아. 5를 절반으로 나눈 게 2분의 5예요. 그럼 2분의 5V가 평균 속력이고 똑같이 2T0 만에 갑니다. 5VT0 4VT0 더하면 얼마야?
9VT0가 되네요. ET 초일 때 스쳐갑니다. 디귿 보기야. 맞아요.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어렵긴 하지. 어려운데, 자, 이게 나머지 이건 부수적인 거고, 이것만 그리면 돼. 우리는 이거. 쌤, 저는 그리기 싫은데요? 그리기 싫으면 나처럼 풀든가. 나는 안 그려. 너네한테 알려주려고 푸는 거지. 뭐 어떻게 푸냐? 중간. 2분의 t0초. 중간 시간이 2분의 t0초고, 그때까지의 평균 속도가 2.5v입니다. 그럼 여기에 중간 2t0만의 v가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된 게 얼마야? 2분의 3t0만큼 변했네.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예요. 속도 변화 얼마야? 1.5면 얼마 변했어? 태잖아. 가속도는 속도 마이너스로 변한 겁니다. 마이너스 t분의 v예요. 이렇게 하면 니네가 이해 못하니까 난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런 풀이법을 먼저 알고 있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지. 지금 이거 푼 게 삼각형이에요, 이거. 잘 해석해서 풀어보세요. 자, 넘겨봅시다.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 문제. 잘 풀어봐. 난 분명히 아까 힌트 줬어. 난 힌트 줬어.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이 나오면은 이건 미친 문제예요. 자, 디귿 보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디귿 보기는 못 풀어도 괜찮아.
자, 봅시다. 아까 얘기한 거 힌트를 난 줬다고 했어요. 같은 시간 동안 가속도가 똑같을 경우에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는 1대 3이에요. 맞지? 근데 지금은 당연히 속력이 느려지지 않겠니? 요렇게 되겠지. 그럼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3대 1이 나오면 돼요. 3대 1이네. 최고점이야. 내려가. 당연히 여기까지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6m를 1초 동안, 2m를 2초 동안, 2m를 다시 3초 동안. 즉, 같은 시간 동안 준 겁니다. 1초마다 준 거예요. 1초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 이런 문제 풀 때는. 다시 볼게. 야, 너네가 이 정도의 그래프는 그리고 시작했어야 돼. 뭘 그려야 되냐면 올라간 다음에 최고점 찍고 내려오지. 그러면 요렇게는 그려줬어야 됐다고. 응? 요렇게는 그려줬어야 돼. 그 다음 최고점일 때 여기가 B점입니다. B점. 근데 문제는 A부터 B까지 갔을 때 등가속 운동이잖아. 그럼 지금 거리의 B가 6대 2라는 걸 빨리 표현해줘야죠. 그러면 3대 1이네? 아, 스바놈 1초. 너 2초구나. 이렇게 봐야지. 근데 이 새끼가 3초 걸렸다고 딱 줬어요. C 갔을 때. 당연히 여기까지 간 거리만큼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야 C까지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긴 3초지 뭐. 해석을 잘 하세요. 다시 한번 본다. 이게 누군가는 좀 빠르고 누군가는 느려. 나도 알아. 느려도 괜찮아. 느려도 시험에 나오면 맞추면 돼요. 왜? 우리는 수능을 안 볼 거니까. 이건 수능 없어. 느려도 괜찮아. 맞춰야 돼.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마. 일단 물론 문제를 많이 접근하면은 6대 2네, 3대 1이네, 같은 시간이네. 그럼 얘가 T초고요. 얘도 T초입니다. 이제 요렇게는 봐야 돼요. 그건 나중 일이야. 그럼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돼. 대신 여기까지는 그려줘요. 그리자고. 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럼 지금 올라갔을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를 볼 건데 C까지 갈 때 6m 갔네. 몇 초인지 몰라요 지금은. 그 다음 C에서 B까지 갔는데 2m 갔네. 3대 1이네. 이건 빨리 보여야 된다고. 아, 그럼 여기가 T초면 얘가 2T초겠구나. 여기까지는 봐야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같은 거리를 또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C점까지 다시 옵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거리와 그래프 똑같아? 아, T초 추가. 아, T는 진짜 1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풉니다. 요게 0초, 이게 1초대의 상황, 최고점까지 2초대의 상황, 다시 내려와서 3초대의 상황이 됩니다. 맞지? 그럼 결론. 1초 만에 2m 왔네. 1초 만에 2m 왔네. 평균 속력 얼마야? 시끼들아,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야, 시끼들아. 평속이 2야. 다시 평균 속력은 중간 속력이야. 마지막이 정지야. 평균 속력이 2야. C점 얼마야? 오케이. 그러면 1초 만에 몇이 변했어? 4. 1초 만에 몇이 변해야 돼? 4. 여기 얼마야? 8. 이렇게 풉니다. 요렇게만 풀면 돼요. 물론 어려워. 알아도. 너네 통합과 몇 달 전까지 통합과 그 거지 같은 하등한 과목을 배웠던 인간들이잖아. 이제 드디어 고등한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풀이법이 처음엔 접근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언젠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에 봅시다, 이제. V가 8이다. V가 처음 속력이네요. 처음 속력이 8로 출발해서 4가 돼서 0이 된 다음에 다시 4가 됩니다. 그럼 처음 속력 8 맞아요. 니목이 물체 가속도의 크기가 4다. 가속도 4 맞죠? 1초 만에 4가 빨라졌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보기가 뭐 지상고는 이번 중간고사에 안 나요. 또 안 해야지. 기말 때 나와 이 새끼들아.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옵니다. 자, A점은 역학적 에너지가 뭐밖에 없냐?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물론 니들은 또 이렇게 구하겠지. 2분의 1 mv 제곱. 이러면 이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근데 C점은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거죠. 근데 지금 얘가 8이잖아. 맞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 8v 제곱이 8의 제곱. 근데 얘가 지금 얼마냐? 이건데 얘가 4예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구하냐? 어차피 2분의 1 똑같거든. m까지는. 8의 제곱에서 4제곱 빼는 거 아닌가? 맞죠? 요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인데 문제 잘 읽어. g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하래.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m 값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얘 제곱하면 64네요. 16이네. 그럼 빼면 2분의 1 하면 얼마야? 요리 됩니다. 오케이. 답은 디귿보기 틀려요. 단 요렇게 하면 그래도 잘했어. 그래서 틀렸다고 해서 맞아. 고수의 풀이를 알려준다. 이 풀이는 물리 1에선 등장할 수 없는 풀이야. 대신 내가 방학 때 한번 얘기했다. 빗면 가속도가 얼마로 구한다 그랬어? 기억나시나? 됐다. 증명 한번 합니다. 방학 때 요렇게 풀었을 것이다. 빗면 상황에서 물체가 있대. 자, 물체가 요 가속도를 난 알고 싶은 거야. 근데 물체에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중력 가속도밖에 몰라요. 자, 요거 요렇게 좀만 더 볼게. 물체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를 받는다. 근데 이건 중심 방향이 아니라 빗면 가속도의 상황을 봐야 돼. 그럼 요렇게 삼각형 그리면 요 값이 세타면요. 요 값이 세타입니다. 결국 얘가 g야. 자, 빗면을 다시 여기 그리면 요 삼각형 요게 세타고요. 지금 요 빗면 길이가 요 길이가 g입니다. 그럼 지금 이 높이 길이가 요게 요거 높이 길이. 그럼 높이 길이는 뭐냐? g 사인 세타가 되죠. 모르겠으면 x로 치환하세요.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얘잖아. g분의 x네요. 그래서 x값 얼마다? g 사인 세타입니다. 이제는 외워도 돼. 근데 이걸로 문제 못 풉니다. 가 아니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대로 그대로 풀어도 돼. 그럼 본다. 얘 빗면 가속도가 g 사인 세타요. 야, 그러면 g 사인 세타가 빗면 가속도인데 쌤 세타가 오는데 어떻게 풀어요? 나도 몰라 세타. 근데 가속도 우리 구했잖아요. 가속도 4래매 니들이 1초 만에 4 빨라졌다며. 가속도가 4예요. 근데 g가 얼마야? 10이네.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 나와야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요? 사인 값은 어떻게 한다고? 이게 세타예요. 요거요. 빗면 6이야. 빗면 6이라고. 그럼 사인 세타는 빗면분의 높이네? 그게 h죠. 오케이? 그럼 6분의 h가 5분의 2 나옵니다. h는 얼마야? 5분의 12네. 10분의 24입니다. 2.4 나와요. 요런 게 이제 물리 2고 일반 물리학에 요렇게 풉니다. 이걸 언제 풀고 앉아있어 이걸? 하등한 과목 물리 1이니까. 고등 물리로 가면 요렇게 풉니다. 근데 g 사인 세타라는 거는 이제 머리에 좀 박아두시면 편합니다. 왜? 이 길이랑 이 길이만 주잖아? 그럼 바로 빗면 가속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g 사인 세타로 구하면 바로 풀립니다. 다음 안 풀어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만 풀면 돼.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 자, 이건 내가 팁을 먼저 알려준다. 자,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오잖아? 우리는 개땡큐 해야 됩니다. 감사. 왜? 존나 쉽거든. 대신 한 번도 안 들은 상태에서 니들은 못 풀어요. 그래서 내가 팁을 줄게. 이러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 무슨 운동이라 하냐면
시간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 의미니? 자, A랑 B가 지금 평면상에서 둘 다 같은 속도로 갑니다. 자, 근데 마찰 무시해요, 다. 마찰 무시면은 A나 B나 지금 무슨 운동하는 거야? 등속 운동하죠. 등속 운동.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A가 가만히 있다고 쳐자. B가 A점까지 가게 되면 몇 초가 소비돼? 2초가 소비되죠. 결론, 이건 A가 아니에요. B입니다. 왜? 이게 뭐예요? 잘 들어, 내 말. 지금 현재 이 그림으로 바꾸면 얘 B는 2초가 지나면 일로 갑니다. 즉, A는 B의 2초 후의 미래입니다. 이걸 시간차 운동이라고 해요. A라는 물체는 B의 2초 후의 상황이에요. 왜? 빗면을 올라가도 어차피 똑같아야 돼. 동일한 빗면을 올라가기 때문에 2초가 지나면 일로 가는 거야. 아, B가 2초 지나면 정지구나. 그럼 B가 4m/s에서 2초 만에 정지하니까 구할 수 있겠다, 뭔가를. 시작해. 답이 벌써 나왔어야 돼요. 다시 아까 한 거 다시 한다. 자, 먼저 이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돼. 시간차 운동은 얘를 제거시켜도 B가 여기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둘 다 등속으로 5m/s로 평면상에 운동하네. 야, 너네 같으면 출제자가 왜 이걸 줬을까? 줄 이유가 없어요. 여기만 주면 되잖아. 아니면 여기서부터만 주든가. 시간차 운동을 명백하게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B는 5m/s로 가고 있는데 10m 가야 되네. 2초가 지나면은 요 지점까지 가겠구나. 그러면 A라는 놈은 B의 2초 후의 상황이구나. 자, 그대로 한다. 그럼 이제 B가요 2초 후에 정지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가속도 구할 수 있잖아.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입니다. 2초 후에 B가 정지한대. 그럼 속도 변화가 얼마야?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입니다. 근데 또 이제, 야, 이걸 다 알려줬으면 디귿 보기는 그냥 끝나야죠. 왜? 2초 만에 몇 미터 가냐, 이거야. 평균 속력이 얼마냐? 평균 속력이 2네요. 그럼 2m/s로 2초 가네. 그럼 D 얼마야? 4m죠. 그냥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알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풀이법이 없잖아, 이거. 자, 이런 것들만 알면 좋아. 자, 7번도 거의 똑같아. 한번 풀어봐. 대신 6번 쉬운 문제 나왔으면 7번은 좀 어려워야죠. 충돌 상황이라는 걸 잘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
얘는 아까 문제보다는 어렵습니다. 오늘 푸는 문제 중에 아마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울 거예요. 근데 시간차 운동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풀 수 있는 접근은 될 거야. 자, 이건 내가 풀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건 아마 풀기는 힘들 거야. 뭐 너네들 실력에서 풀었으면 잘한 겁니다. 자, 아까 한 거랑 똑같죠? 둘 다 15m/s로 가네. 그러면은 둘 다 45m를 등속 운동하는 거니까 A가 요 위치까지 가기 위해선 몇 초 걸린다? 자, 이제 B는 A의 3초 후의 미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얘가 A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는데 난 여기서 몇 초 걸리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몇 초 소비되겠냐? 3초 걸린다니까? 3초 후의 미래니까 A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가 계속 갈 건지 돌아올 건지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6초 후에 A와 B는 Q에서 충돌한대요. 어? 충돌? 그럼 B 새끼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올라간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야 Q에서 충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A가 3초 걸렸어. 그럼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몇 초 걸리겠냐? 당연히 3초 걸리지. A랑 B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응? A가 B의 3초 후에 미래라며. 그 얘기는 A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 3초 걸렸으면은 B도 돌아올 때까지 3초 걸려야 돼. 같은 시간 걸려야 되니까 6초 걸려요, 6초. 충돌할 때까지 6초 걸립니다. 즉 여기서 충돌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다. B라는 새끼가 요 Q라는 지점에서 올라갈 때가 V였어. 내려올 때가 몇 V일까? V라고요. 근데 분명히 동일한 위치에서는 높이가 같으면 같은 속력이랬어. 단 올라가는 게 플러스면 마이너스죠. 자, 이제부터 가속도 뽑을 수 있어요. 심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풀어요. 가속도, 빗면 가속도를 알아야 돼요. 가속도는 뭐분에 뭐로 구한다고?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오케이. B는 몇 초 만에 몇 V가 변했어? 3초 만에 2V 변한 겁니다. V에서 마이너스 V면 2V 변한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3분의 2입니다. 물론 뭐 여기가 V가 되죠. 이건 실제 시간이야. 6초 후, 그럼 얘도 3초 후. 근데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똑같을 거 아닌가? A의 가속도도요, 3분의 2V입니다. 자, 그럼 문제 A가 빗면을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충돌할 때까지 6초 걸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몇 초 걸리는 거야? 6초야. 그런데 A의 Q 지점에서의 속도는 얼마일까? A의 Q 지점의 속도. 당연히 V지. 어? A의 3초 후의 미래지만 어쨌든 B의 입장까지 가게 되면 V예요, 그냥. 결론. A가 속도가 얼만큼 변한 거야?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로 구할 거야. A 6초 걸렸어. 잘 이해해야 돼. 지면부터, 빗면 올라갈 때부터 Q까지 갈 때 6초 걸립니다. 그때 A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맨 처음에 얼마야? 15. 근데 마지막에 얼마야? V.
이게 변한 거죠. 이게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 이게 3분의 2V입니다. 그럼 얘가 3분의 2V 가속도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6분의 4V네요. 6분의 4V니까 똑같으니까 15-V가 4V니까 V 넘기면 5V네요. 5V가 15네. V가 3입니다. 3이요. 3이요. 자, 기억보기 맞습니다. V는 3이에요. 니은보기 빗면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 자, V가 3이니까 3 대입하면 약분되네요. 가속도는 2입니다. 빗면 가속도 2. 맞습니다. 니은보기. 디귿보기 충돌 직전까지 빗면상에서 B의 이동거리. 자, A 걸로 봐도 되지만 이제 B 거예요. 잘 봐라 이제. B는 여기서부터 어차피 여기까지 몇 초 걸리냐? 6초 걸려요. 6초. 근데 최고점까지 찍고 다시 내려와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여기 이동거리 구해요. 왜? 평균속도 알잖아. 15로 출발했다며. V가 얼마야? 3이라며. 그럼 평균속도 얼마야? 9네요. 평균속도로 몇 초까지 간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이동거리는 6, 9, 54, 54m입니다. 다음! 여기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요 거리를 각각 구해야 돼요. 그럼 올라가는 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네. 자, 지금 문제에서 뭘 줬냐면 변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동거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동거리면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다 더해야 돼요. 그럼 올라올 때 몇 초 걸리냐? 1.5초. 3초가 왕복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 처음 속력이 3, 마지막 속력은 0. 평균 속력 얼마? 1.5. 이게 거리예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얼마야? 2.25. 이게 올라갈 때야. 내려올 때도 2.25네. 그럼 전체 거리 얼마야? 4.5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전체 이동 거리가 58.5m입니다. 그래서 디귿보기가 틀립니다. 이해돼야 돼. 58.5예요. 마지막 B가 P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이 5m/s다. P점 지날 때래. 야, 여기까지 갈 때 몇 초 걸리냐? 3초 걸리잖아요. 여기까지 6초래매. 그럼 A든 B든 여기까지 가려면 3초 걸려야 돼요. 가속도가 얼마라고? 2. 가속도는 1초당 속도 변화야. 3초까지 가면 몇이 변해야 돼? 6. 15에서 6이 빠져야 돼. 얼마야? 9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어렵지? 어려워도 집에 가서 잘 복귀합시다. 얜 답지나 해설지나 없어요. 잘 이해 안 되시면 영상을 다시 봅니다. 8번 문제는 오늘 못 풀어요. 시간 없어서 못 풀고 집에 가서 한번 잘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내가 풀어준다. 갑시다. 오.